무슨 얘기를 해야 되더라?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시험 성적 나오고 처음이죠. 시험 성적 나오고 처음이죠. 어느 분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수강생들 중에서 좀 이상한 거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찔러보기는 자제해달라. 뭐 저 뭐 틀렸어요? 이런 거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내가 답이랑 이거랑 비교해봤는데 나는 뭐뭐뭐 틀린 거 같은데 맞냐? 아니면은 뭐 그 정도의 질문이면 받을 텐데 그냥 진짜 찔러보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바빠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계산 실수는 정말 많이 맞게 해드렸어요. 계산 실수 얘기한 적 없죠, 여기서. 그 어떤 거 답이 제 기억에 0.98, 0.98, 1.96인 게 있거든요. 이거를 내 기억이 뭐 112 빼기 뭐 이제 빼기 뭐 곱해가지고 0.02 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0.08이라 썼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이거 맞게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써놨거든. 이거 맞게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 러닝 레이트를 0.1을 곱했나봐. 그래서 0.02를 빼야 되는데 0.2를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 0.8, 0.8 뭐 계산해서 나온 거 있죠. 제가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이것도 맞게 했던 것 같아요. 러닝 레이트 잘못 본 거잖아. 러닝 레이트 0.02를 0.1로 잘못 봤지만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건 맞췄잖아요. 이것도 맞게 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계산 실수 정말 많이 받으렸고, 그러니까 괜히 계산 실수는 진짜 많이 봐줬어요. 진짜 많이 봐줬고, 그렇다고 막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거 없고, 확실하게 딱 어느 정도 선까지 봐주는 사람은 다 봐주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안 된다 하면은 딱 안 보고 했으니까 그것도 너무 개념치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배점 물어봐서 배점 올려드렸고, 분반별로 물어봐서 분반별로도 알려줬는데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하여튼 성적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어. 예를 들면은 일단 월수 분반이랑 화목 분반이랑 평균 차이가 꽤 났죠. 좀 났어요. 저는 화목 분반이 더 수업은 훨씬 더 양질의 수업이니까 항상 다시 보기는 그쪽 가서 하세요. 근데 수업 분위기 자체는 월수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왠지 월수가 높을 것 같다 생각은 하겠는데 실제로 그랬고, 어쨌든 일단 점수는 따로 매기긴 할 것 같아요. 따로 매기는 게 맞긴 하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은 같은 점수인데 월수랑 화목이랑 다른 학점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 그것도 말이 돼서 아직 미정이에요. 이건 미정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거를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 학점 어떻게 줄 거냐, 뭐 몇 프로 줄 거냐, 아니면 몇 점부터 A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번에 성적 공개할 때 그린 그 그래프 있잖아요. 순위 내지는 백분율. 그럼 점수가 막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요런 거 보고 자릅니다. 이거 보고 잘라요. 왜냐하면은 뭐 상대평가 하던 시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30%에서 자를 거야. 이런 데 잘리잖아요. 뭐 누구는 A0 되고 누구는 B뿔 되잖아요. 여기 이거 클러스터링에 의하면 여기는 같은 점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보고 잘라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나중에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출석 보고서 뭐 과제, 성적 다 합친 다음에 이거 딱 그려보고, 제가 지금 정해놓은 비율도 없고 정해놓은 뭐 점수도 아직 없어요. 뭐 대충 마음속에는 있는데 하여튼 A는 되게 많이 주긴 줄 거예요. 되게 많이 줄 거예요. 되게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계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이런 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수까지는 같은 점수까지는 같은 학점 나오게는 묶을 겁니다. 이거를 월수 화목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기준 비율, 기준 점수 아직 몰라요. 이거 그려보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성적은 워낙 예민한 거니까 제가 함부로 장담해서 말은 하지 않는데, 일단 중간고사 평균 정말 높아요.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될 거는 중간고사 평균이 높고 편차가 작은 바람에 과제가 중요해졌어요.
과제는 갑자기 조용해지네. 과제가 여러분들 과제 점수 하나 올렸잖아요. 저는 4단체점을 해요. 100점, 75점, 25점, 빵점. 딱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이런 커브 그려요. 뭐냐면은 하라는 거 다 하면 100점이에요. 하라는 거 했는데 조금 아쉬워. 75. 뭐를 끄적거리긴 했어. 25예요. 그리고 안 하면 빵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점수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4단계로 지금 채점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제를 제 생각에는 3개를 낼 것 같아요. 지금 15주라서 보통 5주에 한 번씩 내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하나 또 낼까 하고 기말고사 전에 하나 내가지고 3개 정도 낼 거거든요. 지금 하나 나갔죠. 이거가 3번 평균이 낮을 거잖아요. 그거 내가 몇 프로로 반영한다고 했는지는 다시 제가 개강할 때 했던 거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중간고사가 뭐 일정 비율로 들어갈 거고 과제가 일정 비율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상대평가였다면 과제가 되게 변별력이 높아졌었겠죠. 근데 뭐 이번은 절대평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참고하세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정답률을 보면은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기출에 안 냈던 문제는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특히 제가 파이썬 문제 이번에 하나 냈잖아요. 그게 정답률이 완전 반토막이 났잖아. 그래서 실습 수업을 나 혼자 했구나. 네, 이제 알았다. 파이썬 나 혼자 했구나. 과제도 점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뭐 조교가 어떻게 채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 있었지?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은데? 뭐 점수 물어볼 거 있나요? 금요일까지 받을 거예요. 금요일까지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얘기 안 했는데도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점수가 다른 사람 거 확인하다가 뭐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그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점수 바뀐 거 분포는 다시 안 알려줍니다. 네, 그럴 거고요. 네, 성적 관련해서 이게 단가?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또 할 일이 또 있어.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1일이죠. 아까 누구 물어보셨죠? 근로자의 날인데 쉬냐?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근로자거든요. 제가 미리 휴강을 얘기한 게 이날이었죠. 개교기념일이잖아. 그쵸? 그리고 5월 31일이 한 번 쉬죠. 저 예비군이고. 이거는 수요일이구나. 요렇게 쉬기로 했었나? 그쵸? 요것도 쉽니다. 희소식이죠. 저의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쉽니다. 2번 연속으로 쉬어요. 그래서 좋겠다. 좋겠네. 대신에 이거 2번 연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요일 수업이고 월요일 수업이어서 수업을 안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5월 4일에 다른 분반 수업을 또 할 거예요. 5월 9일에도 다른 분반 수업을 하죠. 그거 보세요. 출석 체크는 따로 안 할 거예요. 출첵 따로 안 할 건데 알아서 보세요. 그거 어차피 시험 범위예요. 네. 제가 나중에 그 3일이랑 8일 그 다음날 수업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릴 테니까 뭐 이 클래스에도 올리고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3일이랑 8일을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데 네, 나중에 뭐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분을 얘기했네. 하여튼 그렇고요. 시작을 해봅시다. 뭐 할 얘기 이게 다인가? 이게 다가 맞나? 하여튼 성적은 여러분들이 되게 예민하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진짜 공정하게 하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조금이라도 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혹시나 챙기지 못했다면 우리 토요일 날 시험 본 이유도 사실 공정하게 하려는 거고 성적 따로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공정하게 하려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 할 겁니다. 조만간 또 기말고사 날짜 잡아야 되더라고요. 시작을 하자. 오늘 일단 하려고 하는 거를 녹화 켰나?
두 개를 합쳐오긴 했는데 솔직히 두 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 요거를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실습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요거랑 이제 실습이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배우는 이 MLE, MAP는 실습을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실습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귤러리제이션을 할 거예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랑 레귤러리제이션 요거 할 겁니다. 네. 사전 강의가 있었죠. 인포메이션 시오리. 그거 렐러티브 엔트로피 구하는 거 하나 제가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그거는 공지사항에 보면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세요. 제가 부호 하나 틀린 거 있어요. 강의 자료는 안 틀렸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했던 얘기가 되게 좋더라.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에는 MLE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MLE랑 MAP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은 통계적인 Statistical Inference 추론이라고 하죠. 요런 맥락에서 약간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보면은 모델을 보고 코스트를 보고 그거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뭐 리니어 모델을 선택을 하고 뭐 SSE 코스트를 통해서 노멀 이퀴에이션을 쓰던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던가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무슨 모델을 선택을 하고 무슨 코스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펄셉트론 아니면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고 어떤 최적화 그 코스트든 간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되게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죠.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그걸 봤었잖아요. ML이나 MA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도 일반적인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입니다. 사실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MLE에 해당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 ML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방법론이고 이게 속하는 동네는 통계적인 추론이라는 동네에 속합니다. 통계적인 추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MLE, MAP를 하긴 하는데 막 엄청 깊이 있게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인포메이션 시오리에서 했던 것처럼 확률이나 통계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진짜 구체적으로 뭘 해보자 라기보다는 이거의 컨셉이랄까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가 뭔지, 의미가 뭔지 그런 것만 좀 전달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번 주 자체가 좀 그럽니다. 뭐 엔트로피도 그렇죠. 엔트로피도 막 엄청 깊이 있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MLE, MAP도 그 정도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진짜 주저리 판서만 할 겁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얘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선형대수가 필요해 일단. 그리고 확률이나 통계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최적화도 좀 필요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미분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배워봐서 이제 좀 알겠죠? 뭐 벡터와 행렬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레디언트를 구할 줄 알아야 되죠. 미분에서 엄청 어려운 개념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에. 그레디언트만 있으면 되잖아. 미분도 많이 배우면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뭐 막 경로 따라서 미분 적분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최적화가 조금 관련이 있죠.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 문제로 정의가 되니까 뭐 활용되는 최적화 이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 머신만 해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썼습니다.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확률 통계. 물론 확률을 쓰긴 써요.
머신러닝 모델에서 확률을 기본적으로 쓰기는 쓰는데 통계에 대한 얘기도 오늘은 조금 할 거예요. 통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확률이랑 통계랑 이거를 짝을 지어서 말을 하잖아요. 확률 통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확률이랑 통계랑 딱 달라지는 지점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확률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딱 통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이, 여기 통계학과 계신가요? 내가 감히 통계학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률이랑 통계가 딱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계는 확률을 가지고 샘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샘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통계가 되는 것 같아요. 확률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무슨 확률 변수가 있어서 걔에 대한 확률을 평가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무슨 probability density로 평가를 하고 independent 하고 컨디셔널 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툴을 제공을 하는 거죠. 확률이라는 툴. 그렇지만 통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 확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샘플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를 통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probability 그리고 statistics라고 따로 구분을 하잖아요. 통계는 샘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통계 문제가 지난 학기에 이런 걸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선거가 있으면은 그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있어. 유권자가 있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해. A 후보, B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두 후보가 딱 붙었어. 그러면은 얘가 P 퍼센트, 얘가 1-P%가 있겠죠. 지지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있을 거 아니야? 1000만 명이 있을 거고 여기서 사람을 랜덤으로 뽑아보죠. 질문을 해보잖아. 질문을 해봐요. 너 누구 뽑을 거니? 하고. 그럼 누구는 A 뽑을 거야, 누구는 B 뽑을 거야. 그 샘플을 추출을 한다는 그 일이 확률에 영향을 받는 랜덤한 이벤트잖아요. 여기 유권자가 있는데 요런 확률이라는 걸 통해서 샘플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겠지만 이 샘플을 추출을 하는 일이 결국에는 랜덤하죠. 랜덤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 집단이 있어. 그리고 알고 싶은 무슨 값이 있어. 그거를 뽑아봐요. 뽑아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값이 뭔지 알아내려는 거가 통계잖아요. 결국 통계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엄청 많고, 결국에는 이거를 진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대선을 하면 되죠. 대선을 직접 해서 진짜 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보면은 물론 알 수 있어. 문제는 우리는 그 전에 알고 싶잖아. 그 전에 알고 싶은데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적정 수준의 비용에서 적정 수준의 어떤 표본 집단에서 적정한 방법, 전화로 물어보든, 핸드폰을 걸든, 집 전화를 걸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보든, 결국 그렇게 샘플을 추출을 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이 모집단을 잘 반영을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조사라는 거를 핸드폰으로만 물어보면은 핸드폰 많이 쓰는 사람만 받을 거고, 몇 시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통계가 하려는 건 그겁니다. 이게 머신러닝이 통계랑 다 있는 이유는 사실 뭐예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예를 들어볼까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모델이 있어. 얘는 파라미터가 요런 게 주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가 생겨요? 샘플들이 생겨요.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어. 어떻게든 얻었어. 그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해. 그 클러스터링을 담당하는 모델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야. 여기서 일단 확률이 여기서 쓰이죠. 확률은 여기서 쓰여요. 이 모델을 만들고 이 샘플에 미치는 이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기술할 때 확률이 들어가.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통계적인 문제예요.
주어진 샘플들이 있어.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알고 싶어. 통계예요, 통계. 사실 저는 머신러닝 이거 묻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의 엄마 아빠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률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근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좀 맥락이 달라져요. 머신러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타게 되는 테크트리 같은 게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막 최적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선형대수나 미분은 얘네가 자체적으로 뭐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소양인 거고, 이거를 확률 통계 테크로 타게 되면은 가게 되는 동네가 이제 이 동네입니다.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모르겠어. 대학원까지 가봤더니 뭐가 있었냐면은 뭐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뭐 크레머 라우 로어 바운드라던가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하여튼 통계는 이렇다. 그렇습니다. 자꾸 MLE는 안 들어가고 밑밥만 깔고 있죠.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어차피 중간고사도 끝나는데 뭐 가벼운 얘기나 합시다. 저는 머신러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크게 지난 학기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초가 있고 약간 좀 본론이 있고 심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작년에는 왜 했었냐면은 제가 AI 융합학부 소속인데 머신러닝을 3개로 쪼개자, 3과목으로 쪼개서 뭐 예를 들면 2학년, 3학년, 4학년에 가르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수업은 연계전공에서 하는 머신러닝 수업이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 뭐 퍼셉트론은 한 여기쯤 오는 것 같아요. 퍼셉트론이나, 왜냐하면 퍼셉트론에서 뉴럴 네트워크로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냥 배울 수 있지만 얘를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들고 오면 여기에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거는 저는 여기 어디쯤 있는 것 같아?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약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했던 것 중에 K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본격적으로 다룬다거나, 우리 또 뭐 배웠죠? 뭐 디시전 트리 아직 안 했지만 디시전 트리 어디일까? 디시전 트리 한 이쯤 되는 것 같아. 디시전 트리.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짜 제대로 할 거면은 요쯤에 오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MLE 그리고 MAP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수업에 되게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자의식 과잉이 있어서 다 합니다. 진짜 다 해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업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는 걸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평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 중에 MLE, MAP도 꽤 심화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죠.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MLE라고 자꾸 줄여서 말했는데 MLE가 뭐냐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줄인 거예요. MLE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라이클리후드가 뭐냐? 분명히 우리 본 적은 있어. 이번에 중간고사에도 나왔어. 언제 나왔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라이클리후드 프로바빌리티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일단 모르겠고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기말고사 때 진하게 만날 일이 있을 거다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뭐고, 그래서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딱히 구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흐름으로 갈 건데, 크게 딱 2가지 예시를 들 겁니다. 2가지 내지는 3가지 예시를 들 거예요. 하나, 동전 던지기. 매 학기 울고 먹는 동전 던지기.
그리고 두 번째, 가우시안 분포. 요거 딱 두 개를 해볼 겁니다. 동전 던지기는 좀 더 세분화해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예를 통해서 라이클리후드가 그래서 뭐고 그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거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여러분들 동전이 두 종류가 있다 쳐요. 해볼게요. 1번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그래서 얘의 확률이 나타납니다. 얘는 9대 1이야. 1번 동전이 보통은 5대 5인데 얘는 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번 던지면 9번은 앞면이 나와요. 한 번은 뒷면이 나와. 2번 동전,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2번 동전, 얘는 1대 9로 나와요. 이렇게 차이가 나. 동전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차이가 나. 그리고 내 앞에 동전이 하나 놓여 있어. 얘가 얜지 맞추고 싶어요. 뭘 해보겠어요? 던져보겠죠. 던졌어. 한 번 던졌어. 1번 1트를 했습니다. 헤드가 나왔어.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걸래요? 1번과 2번 중에 걸으라고 하는데 2번에 역배를 노릴 사람 있어요? 역배를 노리겠다. 한 번 던졌어. 헤드 나왔어. 뭐 역배 노리고 2번에 걸 수도 있겠지. 근데 나라면 1번에 걸래. 2트 한 번 더 나왔어. 이래도 역배에 거시겠습니까? 3번 던졌어. 헤드 또 나왔어. 어디다 거실래요? 3번 던져서 헤드 3번 나왔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당률 같은 게 만약에 없다면 세타 1을 고르겠죠. 여러분은 이미 라이클리후드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결국에는 라이클리후드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L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뭔가 궁금해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봐라.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라고 쓴단 말이에요. 뭐 라이클리라고 하면은 뭐 할 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likely to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예요. 얼마나 그럴 법하냐, 얼마나 이게 일어날 법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확률이에요. 확률은 확률인데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언제? 내가 관심 갖는 그 파라미터일 때. 계산하라고 하면 뭐예요? 0.9, 0.9, 0.9.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세타2의 라이클리후드도 구할 수 있어요. 헤드가 3번이 나왔네. 언제? 세타2일 때. 0.1, 0.1, 0.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할게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뭐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면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파라미터의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러니까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 아니면 세타 2의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요. 지금 이 시점이라 하면 이렇게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앞면만 3번 나온 이 상황에서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는 세타 2의 라이클리후드보다 700배 정도 높죠. 그러니까 세타 1이 더 그럴싸하다라는 말이죠. 700배 정도 그럴싸하다죠.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한 번 던진 이벤트였어. 그때는 라이클리후드가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요. 그쵸? 한 9배 정도니까 솔직히 10번 던졌는데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 그쵸? 2번 던졌는데 헤드가 또 나왔어. 라이클리후드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러면 한 81배 차이 나잖아. 3번 던졌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더 벌어지죠. 라이클리후드는 파라미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입니다. 지금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이 상황을 그럴싸하게 설명하고 있냐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이클리후드.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클리후드는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막 그렇게 와닿게 들리진 않겠지만 확률은 뭐냐면은 대상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확률 변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의 확률이에요. 뭔가의 확률입니다. 제가 옛날에 조건부 확률 우리가 한 적이 있나? 조건부 확률을 얘기를 하면서 조건부 확률의 주인공은 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안 했어요? 갈리는데 지금? 끄덕이랑 도리도리가 갈렸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도 여러분들 뭐의 확률이냐면은 A의 확률이에요. A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주어졌을 때 B는 그냥 전제 조건이지 조건부 확률의 주인공은 A입니다. 네. 그것처럼 지금 이것도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서 프로바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바빌리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의 관측입니다. 이걸 제가 관측이라는 말도 쓸 거고 사건이라고도 할 거고 샘플이라고도 할 거예요. 뭐의 확률이냐면은 지금 이게 관찰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을 하고 있는 이 확률의 주인공은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파라미터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틀려요. 세타1의 라이클리후드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729인가요? 0이 어디 붙지? 하나, 둘, 셋. 0.0729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타1의 라이클리후드가 0.729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세타1일 확률이 0.729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이클리후드는 세타1일 때 이게 진짜로 관찰이 될 확률이 0.729라는 거죠. 네.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사실 이거야.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MLE가 헷갈렸던 이유는 사실 이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세타2의 라이클리후드가 0.001이라고 해서 지금 세타2가 나올 확률이 0.001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타2 하에서 세타2를 전제해 놓고 일단 세타2야. 세타2라고 가정을 해 놓고 우리가 관찰한 얘가 튀어나올 확률. 우리가 관찰한 얘가 튀어나올 확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말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라이클리후드가 지금 2개가 있고 가능한 사건이 이거 2개잖아. 그렇다고 얘랑 더해서 1이 나올 리가 없죠. 그쵸? 세타1이랑 세타2에 대한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하려면 뭘 더해야 돼요? 가능한 모든 사건의 종류가 8종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H, T, T 이거 2개씩 바뀌니까 그 8개를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거 2개는 더해서 1이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라이클리후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파라미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점점 더러워지네.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할 때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뭐의 확률이냐면은 사건의 확률입니다. 샘플이 관찰이 될 확률입니다. 네. 설명 다 했는데 옛날에 기출을 냈나 안 냈나 뭐 이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 이제 여기서 샘플을 더 던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무조건 테일만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거 라이클리후드가 원래는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세타1이 훨씬 크고 세타2가 훨씬 작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테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2개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쵸.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죠. 이거 확률이 그냥 똑같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기준이겠죠. 요때 라이클리후드가 동일해지겠죠. 세 번 나왔으니까 이제 7개째에 테일이 나오는 순간 세타2의 라이클리후드가 커지겠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세타2에서도 못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침 3번은 어쩌다 보니까 헤드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테일만 나오면은 7개째부터는 세타2를 고르는 게 맞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강의 자료에 뭐라 나왔냐? 잠시만요. 엑소 넥스 이렇게 써놨구나. 그냥 스칼라로 쓸게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가 있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라이클리후드는 파라미터의 라이클리후드인데 사실은 확률이에요. 뭘 확률을 구할 거냐면은 샘플들이 나올 확률. 그때 파라미터 세타를 가정을 해놓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여기에서 콜론을 찍은 이유, 세미콜론을 찍은 이유. 여기가 조건부 확률이 아닙니다.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데 있어서 파라미터 세타는 랜덤 베리어블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미콜론으로 써놓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MAP 하잖아요. MAP랑 MLE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입니다. MAP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MLE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파라미터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추가적인 가정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MAP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때는 파라미터가 확률 변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파라미터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이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동전이 2개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중에 세타1이 나올 확률, 세타2가 나올 확률 이런 게 기술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전이 2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랜덤해. 심지어 무슨 동전일지가 랜덤해. 그러면은 파라미터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뜻인데 그거를 계산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파라미터의 확률 같은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거 뭐가 있냐면은 딱 하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필요한 거 요게 주어져야 됩니다. 파라미터가 달라질 때 샘플이 관측이 될 확률이 필요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쵸? 가장 간단한 예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파라미터가 딱 2개가 있고 우리가 관찰을 하려는 그 사건이 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쵸? 파라미터가 뭐가 선택이 되냐에 따라서 관측이 영향을 받아요.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확률 분포만 주어지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저는 이거 true, false로 낼 겁니다. 반드시 약속할 수 있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거 이렇게 해놓고 뭐 파라미터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한다. false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false입니다. 낼 거야. 만약에 true, false 낸다면 내야지. 무조건 내야지. 네, 이렇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말로 풀어서 쓰자면은 X를 관측할 때 X를 관측하는 확률이 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확률 분포가 주어져야죠. 그래야 라이클리후드 계산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계산을 못 하죠. 네. 샘플을 관측할 때 파라미터 세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확률 분포가 주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
어디다 썼어? 여기다 썼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예를 들었잖아요. 샘플이 주어져 있어. 사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죠. 이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달라지고 이 샘플과 유사하도록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거꾸로 라이클리후드 계산해서 추정한 거예요. 그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파이 k 같은 거 n분의 nk 이렇게 구한다 했잖아요. 리스폰시빌리티 가지고 얘가 되는 걸 유도를 했던 그 과정이 사실 ML입니다. ML이. 네. 이제 MLE로 넘어갈 때가 됐다. MLE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뭐냐면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들 때 그 세타예요. 아까 물어봤죠.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한 번 던져서 헤드가 나왔어. 여러분은 세타 1을 선택했잖아. 그때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추정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동전 한 번 던졌는데 헤드 나왔어. 그때 MLE를 구해보세요. 세타 1입니다. 2번 던졌는데 그때도 세타 1이야. 근데 3번 던졌어. 이렇게 나왔어. 그때도 세타 1이야. 4번 던졌어. 그때는 동점. 5번 던졌어. 이때는 세타 2로 바뀌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격차가 줄어들다가 뒤집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거 이후로는 세타 2가 우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겁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시라는 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그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찾으면은 그게 MLE 솔루션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이거는 합리적이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주어진 샘플이 있고 그게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는데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될 때 이 파라미터가 사실 합리적이잖아. 이게 관찰이 될 확률이 제일 커지는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추정을 해도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런 말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라이클리후드가 이게 얘 보면은 보통 샘플을 우리가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뽑잖아요. 그리고 보통 인디펜던트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될 때가 많잖아요. 아까도 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는 로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거나 그거의 로그를 최대로 만드는 거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얻는 이득이 있죠. 인디펜던트 한 것 때문에 원래 다 곱해야 되는데 그거 다 더하기로 바뀔 거고 지수에 있는 거 다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샘플의 영향을 받는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는 샘플의 확률 분포 그리고 샘플이 주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사실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계산이 되는 어떤 거지만 샘플도 사실 필요합니다. 샘플의 영향도 당연히 받죠. 네. 그렇지만 주인공이 세타이기 때문에 그냥 세타만 쓰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세타라고 해놓고 x1, xn 이렇게 숨겨서 쓰기도 하는데 보통 뭐 이거를 뭐 데이터셋으로 줄여서 그냥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논문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주인공은 세타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45분이 됐네요. 동전 던지기 예 하나 하고 가우시안 분포 예를 딱 들고 끝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MAP가 여기 있네. 동전 던지기인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아까는 동전이 딱 두 종류였잖아요. 지금은 동전이 종류가 무한대예요. 헤드, 테일 나올 확률이 이렇게 돼. 이것도 말이 되죠. 파라미터 세타의 영향을 받는 확률 분포가 있죠. 아까는 그냥 세타 1, 세타 2였는데 이번에는 뭐 파라미터가 2분의 1이면은 5대 5.
3분의 1이면 뭐 1대 2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죠. 0에서 1 사이의 실수고 무한히 많은 종류의 동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관찰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기에 동전이 있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타래. 3번 던졌는데 2번 나왔어. 이거 2분의 3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이거 1분의 3이라고 할 거잖아요. 실제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얘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MLE로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가우시안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일단 라이클리후드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헤드, 테일이 나올 확률을 세타에 대해서 기수를 하면 돼요. 세타 제곱 1 빼기 세타겠네. 그쵸?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바꿔볼까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바꾸면은 2 로그 세타 더하기 로그 1 빼기 세타일 거예요. 그쵸? 그쵸? 실제로 MLE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세타로 미분을 해볼래. 세타분의 2 빼기 1 빼기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게 0이 될 때, 미분이 0이 될 때 찾아볼 수 있죠. 그럼 세타분의 2는 1 빼기 세타분의 1이니까 2 빼기 2세타는 세타니까 세타가 3분의 2일 때 최대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한 말이에요. 동전을 3번 던졌는데 2번 앞면이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한번 맞춰보래. 3분의 2라고 난 할래, 나 같으면. 그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실제로는 뭘 통해서 설명이 되냐면은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 3번 던져서 2번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그 확률이 3분의 2가 될 거야. 얘가 MLE 솔루션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에서 MLE 솔루션은 저렇게 나옵니다.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0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라이클리후드예요.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돼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0이면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파라미터 세타가 증가하면 할수록 라이클리후드가 커져요. 이게 관찰이 될 확률이 커져. 그러다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은 요때 최대가 돼요. 3분의 2일 때 2번, 1번 나올 확률이 제일 커요. 거기 찍고 이제 다시 내려오죠. 그때부터는 확률 다시 떨어지겠죠. 요런 개형으로 생깁니다. 사실 라이클리후드를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겠죠. 보통은 되게 복잡하니까요. 근데 요 경우, 요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딱 다항식이잖아요. 이거 파이썬으로 그려봤더니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커질 때가 언제다? 여기입니다. 네. 그쵸.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 근데 옛날에 무슨 언제 기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누가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되게 초창기 기출에서 무슨 MLE 문제였는데 제가 정답률이 개박살이 났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지금 한번 찾아볼까 싶으셨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라고 변별력 문제로 냈는데 처참했던 적이 있거든요. 언젠지 모르겠네. 그거 한 번만 찾아볼까? 아, 없네.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되게 옛날 기출인데 MLE를 묻는 문제 같은데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문제입니다. 그거 설마 맞추나 했는데 진짜로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는 가우시안 분포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겁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가정을 할게요. 모르는 거는 뮤야. 평균을 몰라. 근데 분산은 안다 칩시다. 이거 보통 MLE 배우면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뭐 평균을 모를 때, 분산을 모를 때, 둘 다 모를 때 이런 거 MLE로 한번 구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제가 보통 이겁니다. 가우시안 분포가 있는데 평균을 모르고 분산은 1이야. 결국 이 문제겠죠? 이렇게 가능한 값들이 이렇게 있고 분산이 1짜리인 가우시안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뮤를 몰라. 분산은 알아. 그러면 얘가 어디 있을까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주어지겠어요? 샘플들이 주어지겠죠. 뭐 x1, x2, x3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뭐 x1이 여기 찍혀. 뭐 x2도 여기 찍혀. x3가 여기 찍혔어. 저기 몰려있어. 그러면은 이 x1이 지금 예를 들어서 뮤가 여기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x3보다 큰 어떤 거기 있어. 그럼 지금 시점에서 뮤의 라이클리후드 구해보라고 하면은 요 값 3개 곱한 거겠죠. 지금 현재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세타라고 쓸까? 뮤라고 쓸게요. 주어진 뮤에서 x가 관찰이 될 확률이 이렇게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태니까 x1, x2, x3가 여기 찍히면은 얘 세로 값을 곱하면은 지금 현재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어렵나요 지금? 너무 어려워지나 갑자기? 괜찮죠? 할만하죠? 그러면 이때 라이클리후드는 이럴 거고 이렇겠죠? 이게 아니라 또 뮤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1, x2, x3는 고정이 된 채로 얘가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이 라이클리후드 요 확률 3개를 곱해서 아까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쵸? 요거보다 또 뭐 더 가면은 뭐 더 커지다가 얼만큼 지나면은 또 다시 작아지겠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클까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디 있을 때 제일 클까?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은 뭐냐면은 그때 MLE 추정은 산술 평균입니다. 여기일 때 최대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 뭐 라이클리후드 가지고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주어진 값이 3개가 있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을 구해보래. 산술 평균 구하지 않아요 보통? 샘플 가지고 다 더해서 그거 가지고 평균 내겠죠. 그게 실제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ST 베이스로 나옵니다. 어디다? 이 x1, x2, x3를 산술 평균을 낸 어딘가가 뭐 요쯤에 있겠죠? x바라고 쓸까요? 여기를 평균으로 할 때 가우시안 분포 그때의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됩니다. 실제로 유도가 됩니다. 유도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분산도 여러분들 이거 좀 헷갈린다. 뭘로 나누더라? 분산이 이게 n분의 1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n-1분의 1로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샘플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 뭐가 ML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뭐 바이어스 있고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실제로 이거 라이클리후드 가지고 요거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유도를 해볼게요. 딱 3개야. x1, x2, x3가 딱 주어졌고 파라미터는 뮤를 모르고 분산은 1로 주어졌어.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세타라고 쓸게요. 지금 샘플이 관측이 될 확률이 정확히 어떻게 생기냐면은 2파이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이렇게 생겨요. 가우시안 분포 이렇게 생겼잖아요. 분산이 1일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라이클리후드 세타를 구해보라고 하면은 얘가 x1일 때 얘가 x2일 때 3개니까 얘가 x3일 때 해가지고 다 곱하는 거가 될 텐데 곱하기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곱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얘에다가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 개의 로그를 씌워서 그것까지 쓸게요. 서메이션까지 쓸게요. 요거 세 개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요렇게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 세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2파이 봅시다. 실제로 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파이가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빼기 2분의 xn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맞나요? 요거에다가 로그 치운 다음에 x에다가 xn 넣으면 되니까. 틀리면 말해주세요. 2파이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그죠? 요거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뭘 하겠어요? 미분을 한번 해보겠죠. 라이클리후드의 로그를 취한 거를 미분을 할 거예요. 여기 맨 앞에 거 이거 세타로 미분해봤자 의미 없죠. 컨스턴트죠. 여기만 미분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은 세타로 미분하니까 xm 빼기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2 내려오고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거 찾겠죠. 이게 뭐예요? 다시 써보자면은 그대로 쓸게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은 이렇게 돼서 또 넘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가 최대입니다. 요게 뭐다? mn입니다.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평균. 어디다? 산술 평균. 우리가 그냥 구하는 그거. 그게 실제로도 맞다. 어떤 맥락에서? 라이클리후드라는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였어요. 이 분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때그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언제 이게 제일 커지냐면은 산술 평균에 갔을 때 그때 이 세 개가 튀어나올 확률이 최대가 됩니다. 그 말을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한 거죠. 네, 그렇게 구한 겁니다. 구하실 수 있겠나요? 구하실 수 있겠죠? 네. 라이클리후드 좀 정리하고 바로 끝낼게요. 되게 간단한 예에서 출발해서 약간 어려운 예로 끝나긴 했는데 라이클리후드는 결국에는 파라미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가 얼마나 그럴싸하냐를 평가를 하는 어떤 척도예요. 어떤 수단인데 다만 그거를 확률로 정의를 해요.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측이 파라미터 세타 하에서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더해서 1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계산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타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고 의외로 샘플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세타여도 샘플이 바뀌면 라이클리후드가 바뀌죠. 그쵸? 아까 이 예제에서 맨 처음에 했던 이 예제에서 동전이 헤드로 시작을 하느냐 테일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라이클리후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에도 영향을 받지만 샘플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든 구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한 개가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하다? 이 샘플이 관측이 될 확률이 파라미터 세타의 함수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주어져야 됩니다. 저거 안 주어지면은 라이클리후드를 못 구하죠. 어쨌든 그렇게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들 때의 그 파라미터 세타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고 보통 줄여서 MLE라고 합니다. 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MLE 추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뭘로 구한다? 그냥 그대로 쓰기보다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해서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요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MAP를 할 건데요. 오늘 이 강의 자료가 정말 짧죠? MLE는 딱 이거야. 이거 배웠어. 물론 여기 안에 정말 많은 게 숨어 있죠. MAP는 딱 뭐 하나 달라지냐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조건부 확률로 바뀌어요. MAP라는 애는 뭐냐면 파라미터의 확률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이제 파라미터 세타도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어디서? MAP에서. 그래서 이 분포를 가져와서 이 likelihood와 함께 계산을 해서 어떤 새로운 분포를 만들 거고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추정을 찾을 겁니다. 그 여행을 다음 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